알려나? 근데 이렇게 이제 화면을 두 대 띄워놓고 이제 창을 이렇게 좀 나눠서 쓰시려면 아까가 더 아까보다는 지금이 낫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정 원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어떤 화면이 더 나은가에 따른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두 화면을 안 하고 그냥 두 하나로. 개 띄워놓지 네. 않고 하나만 띄워놓고 할까 봐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어디 보자. 이따 하다가 정 안 되면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글씨를 좀 키우고. 예. 음. 전체 화면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시작 전에 궁금하신 것들, 부대표님 궁금하신 것도 좋고 간만에 저도 이제 하네요. 그죠? 아, 그쵸. 네. 네네. 저는 궁금한 거 많아요. 네.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정 원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저요? 네, 근데 여기서 어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개인적인 거? 네. 네네. 뭐 이정원 원장님의 러브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게 궁금하긴 한데 다른 분들 러브 별로 먼저 알 스토리요? 아하. 네. 네, 오늘도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어, 첫 번째로는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데 PC로 접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화면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말고 PC로 접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경우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예, 그 줌이 좀 요즘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예, PC에 헤드셋으로 접속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예, 만약에 PC가 아닌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일 경우에는 예, 음소거 항상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얼굴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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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키미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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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집안을 이렇게 공개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잠시만요. 음소거를 네,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혹은 뭐 그 뒷부분에 또 우리 이정 원장님이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Q&A를 해주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셨다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판서를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판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판서를 금지를 하긴 합니다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서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잠시만요. 프리세트 뭐 구축 시간을 한 분이 선생님 사라 선생님 여쭤보셨네요. 사라 선생님 아이디 친숙한데.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드릴 세트가 이게 뭐 한 번 만들면은 뭐 거의 뭐 새로 바꾸고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드릴 세트에 시간을 좀 들였고 올해부터는 그런 거는 없고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가 이제 내신이 시작되더라고요. 작년에는 2학년부터 내신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1학년 2학기부터 내신이 시작돼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1학년 근데 그렇다고 2학기만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또 만들기도 그래서 아예 1학년 1, 2학기를 지금 이번에 이제 저도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2, 3학년은 작년에 이제 다 만들었고요. 올해는 이제 1학년 거 이제 저도 막 작업 들어가려고 하던 참입니다.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2학기 때부터 보더라도 네. 1학기 때 본 거를 뒤에 본다든가, 뭐 간간히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뭐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교과 문제집을 드릴로 만드셨다는 거, 예, 요거 오늘 요거 그 원장님이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그젠 포유 있잖아요. 이그젠 포유로 어떻게 이제 그 형성 평가를 위한 그 드릴 세트를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도 사실 리딧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저도 최근에 나온 교재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요거는 저희 능률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리딧 교재 먼저 활용하시는 원장님들 섭외 중이에요. 네, 그래서 리딧,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리딩, 그러니까 ELT 교재 리딩에 관한 커리큘럼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리딧하고 또 서브젝트 링크하고 연결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계획 중이니까 아마 3월 달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3월 늦어도 4월 달에는 진행할 것 같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제는 저희 그 클래스 무비 세미나였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그 계약 대비 내신 중등 내신 세미나입니다. 오늘 그 3차 시간인데요. 또 우리 그 클래스카드의 다재다능한 원장님이시죠. 이정훈 원장님 모시고, 예, 이 그 교과서 학습 자료 만드는 방법. 원장님도 이제 내신 준비를 딱 미리 해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신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그젠포유 자료 가지고 내신 자료 쉽게 만드는 방법, 아주 겁나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이정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 아주 디테일하게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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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문 원장이고요. 오늘 드릴 세트로 이그젠프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신 대비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만들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어 당연히 이제 자료라는 게 사실은 이그젠프리 말고도 이그젠프리 말고도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많은데 어 그중에서도 이제 이그젠플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PDF로 된 자료들은 조금 이제 이게 이제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이 자료로 만들기가 조금 힘들고 이제 제일 좋은 자료들은 뭐 굳이 이그젠플일 필요는 없는데 제일 좋은 자료들은 미우나 고우나 역시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한글로 된 자료들이 가장 이제 자료를 관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그젠플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이그젠플에서 아직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좀 섭외가 오면 좋은데 연락은 안 오고 전혀 거기서 뭐 받는 건 없고 이제 이 클래스 카드에 올리기에 가장 이제 답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잘 꾸며져 현재까지 제가 보는 중에서는 꾸며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그젠플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그젠플류의 자료는 당연히 유료 자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뭐 이 자료들을 뭐 공개해서 보내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당연히 이거는 그 이그젠플에도 열심히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그분들 그 유료 자료인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항상 원래는 항상 교육하면은 예 뭐 바로 이제 교육을 들어가는데 자 그럼 뭐 바로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어디 보자. 네. 다음에 소리 공유 됐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오늘 할 자료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먼저 워드 단어부터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작업은 이제 본문 7단계를 통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자료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다 되면은 그 본문 7단계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래머에 있는 워크북, 그다음에 객관식 이렇게 가능한 시간 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할 내용은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단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은 그 exam3에서 나오는 자료로는 word test라는 게 있고요. 클래스칼드에도 출판사에 맞춰서 이제 단어장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장은 거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단어장이 word test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일 앞에 보면 이제 word 리스트가 나오니까 뭐 이거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클래스칼드에 있는 단어장을 활용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요 기본적인 단어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 기본 단어는 안 하고요. 오늘 요즘은 클래스컬 이제 학교들 시험에서 보면은 영영풀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영영풀이를 좀 나오면은 당황하기도 하고 많이 틀리기도 해서 아 예전부터 이제 영영풀이를 미리 좀 시켜놓을까 하던 이제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영영풀이를 제가 직접 다 만들기도 그렇고 이제 자료가 생각보다 저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exam프리에 보니까 이렇게 영영풀이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영풀이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 카드에다가 이거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영풀이가 있고요. 이거를 별거 없이 그냥 쭉 복사하시면 됩니다. 다 복사해도 되는데 뭐 양이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우선 한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자, 복사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릴로 되어 있네요. 세트 만들기, 단어 세트. 자, 그래서 단어 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는 뭐 영영풀이든 뭐든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동아윤중 뭐 2학년 뭐 5가 영영풀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뭐를 고르시면 되냐면 이 영영풀이는 이 두 번째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따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영영풀이는 두 번째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누르시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깨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예문 단어의 예문에 보시면은 단어 앞에는 이렇게 점 표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점 표시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example4에서는 그 단어 앞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는 영어 단어의 앞에 있는 그 점을 복사해서 여기 첫 번, 이제 요 줄입니다. 단어 앞에 시작 기호가 있다면 원래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으시오.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이렇게 쭉 혼자서 이제 딱 표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뜻하고 예문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예문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원 자료로 가면 여기 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 복사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하기를 하셨으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플래시카드에서 이번에는 의미 앞에 시작 기호 요 두 번째 거예요. 의미 앞에 시작 기호가 있다면 뭐 원래 문서 복사하시오 요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의미인데 여기서는 예문이 되겠죠. 의미가 아니라 예문 앞에 시작 기호는 아까 이렇게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쓰셔도 이제 한글하고 영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쓰셔도 되고요. 나는 예문에서 이제 한글은 빼고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영어 부분만을 고르시면 어, 영어 부분만을 고르시면 아예 이제 한글 해석은 빠지고 들어가고요. 만약에 같이 한글하고 같이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영어를 같이 한글과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가져오기 하면 이쪽에는 영어, 이쪽에는 예문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따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뭐 제작 관리한 다음에 뭐 폴더에다가 뭐 추가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더보기를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자, 이거를 클립보드로 복사 누르시고 확인.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처음 평상시엔 안 나오고 다시 이거를 요 옆에 더보기를 눌러야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엑셀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예문은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글 뭐 이제 한글 뜻을 영어 한글 뜻을 따로 넣으면은 이제 영어 한글 예문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새로 이제 실제로 만드실 때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외부 자료 가족에서 이번 첫 번째 거 그죠? 첫 번째 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서 지금 한글은 없는데 한글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예문까지 다 같이 세 개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영어, 한글, 예문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영 단어는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여기 보시면 본문 7단계 워크북이라는 게 지금 이그젠플에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용해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example가 본문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리도 맞춰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쪽에는 여기 보면 영어, 이쪽에는 이제 한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시는 방법은 역시 이제 쭉 복사 이제 필요한 만큼 하시고요. 요 밑에도 있는데 저는 역시 한 페이지만 해볼게요. 좀 줄여서 자, 그래서 자, 요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서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만들기에서 보시면 문장 세트가 있고요. 자, 문장 세트를 누르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음원 자료가 있으면 mp3로 하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TTS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외부 자료 가져오기 하시고 이번에는 영어 따로 한글 따로니까 제일 세 번째 영문과 해석이 분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는 영어로 된 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은 역시 쭉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띄어쓰기가 이게 이 빈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빈줄 제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 깔끔하게 빈줄 없이 양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문, 그다음에 영어와 그다음에 한글 본문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세트로 가져오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트 저장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과 영어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문장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워크북 7단계로 문장 만들고 단어는 보시면은 워드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이제 거기 가보시면 그 쭉 그거 중에 보면 워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워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걸로 이제 단어는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이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개별적 한 파일씩 돈 내서 만들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멤버십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가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내신할 때 그 대화문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내신에 대화용이 많이 나와서 대화용도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요. 자, 이번엔 대화용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장 세트를 누르시고요. 자, 누르셨죠?
여기서도 뭐 대화형이라서 MP3로 만드실 분들은 MP3로 만드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선은 오늘은 TTS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뭐 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대화형 음원 잘라서 넣으시는 거 배우신 분들은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대화형, 아이고 이거는 닫고, 자, 대화형인데요. 대화형도 지금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어, 내용 정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열어보시면 자, 내용 정리입니다. 1번에 있는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이 대화형이 나와 있어요. 본문도 여기에 있긴 한데 본문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뽑지는 않고요. 대화형에서 아까 이제 그 본문 7단계에서 뽑고 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뽑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냥 바로 넣을 수는 없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조그만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이 숫자들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선은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워주는데 어떻게 지워주냐면, 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편집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게 보통 여기 찾기라고 이제 여기에도 보통, 아이고, 어, 있기는 한데 여기 찾기가 있기도 하고 못 찾으시면은 요 위에 편집에 보시면, 찾기, 거기서 보면 찾아 바꾸기가 있어요. 찾기에 찾아 바꾸기. 제가 아주 애정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바꾸기를 누르시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찾을 내용의 옆에 보시면 이 쌍안경인가요? 쌍안경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클릭하시고 쌍안경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찾을 스타일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찾을 스타일. 네. 그래서 찾을 스타일 꼭 누르시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찾을 스타일이 아닌데. 찾을 글자 모양인가 보다. 잠깐만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찾을 스타일이 아니라 찾을 글자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찾을 글자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글자 모양이에요. 자, 글자 모양을 선택하시면 다른 거는 건드리실 거 없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옆에 보시면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더하기 요 위에 보면 위쪽으로 위첨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첨자 끝머리에 조그만하게 글씨가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세요. 이걸 선택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설정을 그냥 이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하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1, 2, 3, 4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요. 사라 선생님, 저도 예전에 처음에 한두 시간 이거 하나씩 바꾸다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내가 이거 바꾸는 거 하면서 살려고 내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편집에 찾아 바꾸기, 찾기에서 찾아 바꾸기, 그 다음에 찾을 내용 옆에 쌍안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찾을 글자 모양 누르시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위첨자 누르시고 설정,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흐름은 쭉 보시면은 이거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쭉 해보시면은 금방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방법만 이해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지우시고요. 다 지우셨으면은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하셨으면 여기에서 외부 자료 가져오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영문과 해석이 분리 밑에 조그맣게 대화문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되겠죠. 대화문이니까요. 자, 대화문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한글. 자, 요것도 붙여넣기. 자, 그래서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정리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직접. 이거는 숫자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접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뭘 선택하는 게 아까 본문할 때는 그냥 대화문안 그대로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가 요 콜론인가요?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네 번째 거네요. 스피커에 콜론으로 된 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샥 변하죠. 자,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하고 세트로 가져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아까 이제 대화문에 있던 남자, 여자 얘네들은 뭐로 변하냐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이 괄호 안으로 변하는 거. 왜 괄호 안으로 변하는 게 좋은 거냐면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봤을 때 얼른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읽어보면은 요 W가 읽히지 않는 거예요. You look sick. What's wrong, Inho?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WB 이런 거는 이제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제 연습하기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문 내가지고 이거 꼭 바로 만들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세트 만들기, 문장 세트 하신 다음에 아까 자료 붙여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TTS 뭐 하시고 외부 자료에서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누른 다음에 반드시 콜론 뭐 지금 이그젠플 위에서는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콜론을 눌러서 만들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제 영영풀이 단어가 만들어졌고 문장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본적인 아이들 이제 학습할 자료는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애들에게 이제 실제로 시킬 때 뭐를 시킬지 이제 요거에 따라 해야 되는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드릴 세트에서 선생님들이 수동으로도 몇 가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서 2열 내보내기 한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직접 미리 이제 자료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오늘은 하나씩만 보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할 때는 1과부터 12과까지 쭉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자료를 쭉 만들겠죠. 그죠? 네, 하나씩 하지는 않고 다 한꺼번에 이제 여기 1과, 2과 그래가지고 계속 쭉 이어서 보통은 여기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드릴 세트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구멍 뚫기인 것 같아요. 구멍 뚫기. 근데 여기서 구멍 뚫기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이제 주관식 빈칸이라고 나오죠. 주관식 빈칸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여기 있던 본문, 영어 본문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문제에 몽땅 다 들어갔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줄바꿈으로 문항 분리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한 줄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시문을 넣으셔야 돼요. 이러면 얘네들이 지시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제 지시문을 넣으시면 돼요. 알맞은 빈칸 알맞게 뭐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식으로 지시문을 누르시고요. 반드시 여기 지시문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시면 절대로 적용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시문 적용 2번 눌러도 돼요. 3번 눌러도 돼요. 몇 번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여기에 나왔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얘가 지시문이 되는 거예요. 지시문이 얘가 생겼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수도 아까 맞는지 이제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6번까지 6문장 여기 밑에 나오죠. 6문장 맞아요. 그러면은 추가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가 구멍을 뚫고 싶은 것만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내가 원하는 단어만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원하는 구멍 뚫기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만들어 볼 수 있는 문제라면 아마도 두 번째는 뭐를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음, 예,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 볼 거냐면 어, 주관식 빈칸이라 이것도 이제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맞추게 보면 어순 배열과 순서 배열이 있는데요. 순서 배열이 뭐냐면 문장을 어, 여러 문장을 갖다가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애들에게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할 때는 어 요거 할 때 요거를 이제 바로 여기서 이걸로 복사하면은 한 줄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줄씩 그 문장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여기 이제 문장 아까 본문이 있었죠. 요거 말고 아까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그 아까 이제 본문을 그 어디 갔냐 7단계 워크북에서 이제 본문을 뽑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 칸씩 이게 한 칸 이상씩 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한 칸씩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얘네들을 이제 쭉 복사하시면 돼요. 바로 엑셀 작업 안 하시고 여기서 얘네들을 복사하게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으셨으면은 얘네들이 문장과 문장 사이가 한 칸 이상, 뭐 두 칸이든 세 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가 돼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순서를 맞추는 거죠. 뭐 애들이 이거 문장은 열심히 연습해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문장 순서 맞추기 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제시문이 나오고 뭐 그런 걸로 하시고 싶으시면 첫 문장 고정을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옆에. 그러면 이번에 첫 문장은 아예 제시문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그냥 힌트로 주는 단어가 될 테고 나머지 문장만 이렇게 움직여서 애들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쉽게도 간단하게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기는 이게 쉽지는 않아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example.처럼 미리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 7단계에 있는 거는 본문 7단계 워크북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보시면 빈칸 연습부터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하실 때 이거 말고도 많은 이 자료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 주석이라고 하나요? 미주라고 하던데요. 이래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붙어 있고 그 숫자를 이렇게 대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은 이 답이 그대로 같이 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작업을 해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답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도 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정답이 있기는 한데요. 요 정답은 바로 쓰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정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한 문장씩만 골라줘요. 하나의 정답씩만. 아무리 내가 다 고르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답을 일괄로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작업은 이 정답을 따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이거 못 하셔가지고 이제 일괄 입력 못하고 하나씩 붙여넣기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답을 저장하는 방법은 어떠한 단어를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고른 상태, 그냥 커서가 반짝이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일 위에 보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입력에 가보세요. 입력에 가보시면 여기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쯤에 주석. 입력의 주석의 미주예요. 입주미. 입주 도움인가요? 입주미. 그래서 입력의 주석의 미주가 있고요. 이거 미주가 아니구나. 주석 저장하기가 있어요. 입력의 주석의 주석 저장하기. 그럼 입주주인가요? 입주주.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저장 누르시지 마시고요. 꼭 해주실 내용이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보통 아까 이 파일이 있던 폴더가 가장 기본으로 저장하기가 돼 있어서 이거는 저는 안 건들고 대신에 이 빈문서라고 돼 있는 제일 끝에 점 그다음에 영어로 HWP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확장자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저장하기 전에 HWP를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 가냐면 여기 선생님이 아까 요 7단계 워크북이 있던 폴더에 보시면 여기 빈문서.hwp라고 이렇게 저장이 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답지가 지금 이제 저장이 된 건데요. 이 답지는 보시다시피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답을 같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답지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이제는 아예 이 답들을 요 본문에서 지워야 되겠죠. 본문에서 요 숫자들을 지우는 방법, 미주라고 하는데요. 요 미주를 지우는 방법은 제일 위에 파일의 편집에 보시면 이번에는 조판 부호 지우기가 있어요. 미주도 여기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에 조판 부호 지우기를 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뭐를 지우면 되냐면 쭉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내려가 보시면 미주라고 있어요. 미주를 누르시고 지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워졌죠? 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숫자들을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끝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아이고. 자, 그러면은 빈칸 연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 연습 들어갈 문제들을 쭉 보니까 열 문장이네요. 10문장을 복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간 다음에 문제 유형이 아까 보니까 빈칸 연습이었으니까 주관식 빈칸이 될 것 같아요. 주관식 빈칸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문항 일괄 입력이라고 있어요. 한꺼번에 넣는 거죠. 문항 일괄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요. 한 줄 이상으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보통 보시면 밑에 10개 문항 잘 다 들어갔죠? 문항 수 맞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잊지 마시고 공통 지시문 뭐 저 같은 경우 귀찮아서 여기서 또 역시 여기서 공통 지시문도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같이 복사를 저는 해줍니다. 얘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시문을 적용 꼭 눌러주셔야 돼요. 지시문 적용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까만색으로 지시문 들어갔죠, 다. 그 다음에 추가하기. 자, 그럼 바로 10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씩 넣으실 필요 없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샥 넣으시면 되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복사한 다음에 여기 클래스 카드에서 주관식 빈칸으로 할 거니까 요거 문제 유형 꼭 선택해 주시고 문항 일괄 입력 붙여넣기 그 다음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
붙여넣으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하는 거 하면서 몇 번 더 나오니까 하는 이 구조는 몇 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넣으셔야 되겠죠. 이제 빈칸에, 그죠? 빈칸에 답 이거 하나씩 이거 넣으려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역시 답도 아까 우리 답지가 마련돼 있잖아요. 그 답지에 있는 거를 역시 10개 똑같이 복사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 카드로 다시 돌아와서 1번이 제일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인 거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정답 일괄 입력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일괄 입력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제 자동 입력 시작하기. 자, 이렇게 녹색이 되면 잘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without부터 해서 쭉 들어갔죠. without smartphones. 그 다음에 뭐 쭉 들어갔어요. 자, 다음 문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돼요. 녹색이면 거의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쭉, 쭉, 쭉.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플이라고 할까 적어볼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일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빈칸 연습 만드실 수 있고요. 해석은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제 문장 세트를 갖다가 출력해서 얘를 연습시키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인쇄 눌러서 뭐 이렇게 그죠? 시험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해서 여기다가 의미 쓰기 그죠? 6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전 깔끔하게 답안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 영작을 시키거나 뭐 이제 문장 쓰기를 하시려면 요거를 6개, 요거를 0개. 이러면은 이제 영작이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문장에서 여기서는 시키면 되니까 따로 여기에서는 요거는 해석 연습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 연습이 있습니다. 동사형 연습도 역시 중요하죠,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쭉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동사형 연습 복사하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트 만들기, 드릴 세트 자, 넣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문제 유형은 아까 동사를 고치는 거였잖아요. 보시면은 동사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고치는 거니까 요거 역시 이제 아주 좋죠. 틀린 부분 여러 개 고치기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틀린 부분 여러 개 고치기 하시고요. 틀린 부분 여러 개 고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문제라서 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문항 일괄 입력 붙여넣기 역시 아까 한 것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공통 지심은 아까 이제 지심은 역시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붙여넣고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지시문 적용 지시문 적용 꼭 해주셔야 됩니다. 10개 문항 하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바꿔야 되지 리빙인가 본데요. 리빙으로 바꿔야 되는 정답인데요. 역시 정답 아까 있으니까 요거 빼고 요거죠. 요거 복사 자, 복사하기 그 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 붙여넣기 다음 자동 입력 시작하기 자 그러면 리브가 리빙으로 알아서 이 화살표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화살표 뒤에 있는 게 정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뒤에 걸로 바꿔야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녹색이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걸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2라고 됐죠? 그래서 is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금방 되죠? 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몇 개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근데 조금씩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형 연습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요거 example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번에 문제고요. 역시 복사하기. 지금부터는 이제 복사하기는 따로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전 단축키가 있어서 단축키로 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하시고 복사하셨으면 세트 만들기 드릴 세트. 자,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제시해주고 고르는 거니까 객관식 빈칸이라고 불러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자, 객관식 빈칸을 바꿔주시고요.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붙여넣으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지시문. 여기서 지시문 복사해서 공통 지시문 적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개 문장 확인하시고 추가하기. 10개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정답은 여기서 제일 앞에 뒤에 정답에 해당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 더블 클릭한 게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와요. 그러면 가로 중에서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정답인 거예요. 미리 보기 하면 여기서 이제 리빙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기가 귀찮으니까 역시 이것도 일괄 입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일괄 입력 그 다음 거 맞죠? 복사하기 정답 일괄 입력 붙여넣기 다음 그 다음에 자동 입력 시작하기. 그래서 리빙으로 자동으로 먼저 들어갔고 is 그 다음에 difficult 각각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cause problems 앞에 있는 게 항상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 적게 있는 게 없나요? 이렇게 돼서 working이 지금 앞에 있죠. 그러면 정답을 working을 고르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밀린 경우에는 바로 또 밀린 경우에는 그 밀린 데부터 똑같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넣었는데 4번부터 밀렸다 그러면 4번부터의 정답을 복사하신 다음에 4번으로 가셔서 정답 일괄 입력하시면 다시 이제 덮어 씌우실 수 있습니다. 정답.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어색한 거 찾기 연습인데 요거는 선생님들 만드시기가 좀 난이도도 있고 아이들도 조금 이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만들기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 안내 드리지만 혹시 만들다가 내가 자신 없으신 파트가 있으면 그거는 빼시면 돼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으시려고 처음부터 하느라고 이제 처음부터 다 채워 넣으시려다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보셨을 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해봤더니 잘 되는 것만 먼저 넣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그 다음 거는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을 역시 복사하고요. 여기서는 순서 배열이라고 써 있지만 클래스 카드에서는 순서 배열이 아니고 어순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어순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서 배열이 있지만 순서 배열 아닙니다. 어순 배열에 해당돼요. 어순 배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역시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음 자 역시 공통 지시문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오늘은 되게 이제 뭐 빨리 뭐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할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2개 놓고 이제 하니까 훨씬 더 빠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똑같은 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금방해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 그 다음에 아까 답지 또 가져와야죠. 자, 요거 아니었어요. 요거는 통과였고요. 요거예요. 자, 여기부터네요. 10분까지 어순 배열. 자, 어순 배열 정답 입력 넣기. 어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가끔가다 보시면은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순배열이 특히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공백으로 단어 분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공백으로 단어 분리.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아까 요 밑에 있는 정답이 알아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백으로 단어 분리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녹색인 경우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공백으로 단어 분리 없이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단어 분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이 좀 느려지거나 목소리가 끊기시는 분은 인터넷이 불안정한 경우가 가장 커요. 그래서 다시 재접속, 동일한 기기로 재접속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기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어순 배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while you are working 맞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순 배열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영작 연습. 뭐 아이들이 제일 치를 떠는 이제 영작 아이들 이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문장 복사하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빈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식 빈칸이라고 불러요. 주관식 빈칸.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드릴 세트. 주관식 빈칸입니다. 주관식 빈칸이라고 합니다. 주관식 빈칸. 대신에 이번에 빈칸이 많고 겁나게 어려워요. 애들이 할 때 어려워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도 좀 상급인 애들은 시키고 좀 아이들이 실력이 낮은 애들은 빼고 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10개인지 확인하고 10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9개네요.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5번에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10개인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5번하고 6번 사이가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이게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만 여기 보시면 요거 엔터 눌러서 벌려주시면 돼요. 한 줄 이상으로. 이렇게 엔터 눌러서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하면 이번에는 10개 잘 됐네요. 자, 그렇게 하고 지시문 넣으시고 지시문 적용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기 하시면 됩니다. 역시 답도 여기 보시면 빈 문서에서 여기 있군요.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이건가요? 복사하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답 일괄 입력 붙여넣기 그다음에 다음 자동 입력 시작. 아마도 아닌가 본데요. 정답 입력 중지를 하고 그러실 때는 정답 일괄 입력. 아까 처음 위에 거가 맞나 봅니다. 제가 지금 정답이 요건가 본데요. 요건 것 같습니다. 정답을 다시 넣어볼게요. 다음 정답 입력이 맞네요.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꽤 있죠. 지금은 거의 똑같은 패턴이라서 문장의 구조만 문장의 유형만 바꿨고 정답 일괄 입력은 거의 똑같습니다. 문항 일괄 입력, 정답 일괄 입력, 지시문 꼭 넣기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다음 거 이제 이제 다음 거 나오고요. 본문 2, 본문 3 쭉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빈칸 연습부터 해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본문 7단계는 모두 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중간에 페이퍼로는 따로 네, 페이퍼로는 중간에 따로는 안 시키고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이걸로만 시키고 이제 가끔 이걸 이 클래스 카드로 만들 수 없는 문제나 아니면 만들기 귀찮은 문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문제 같은 경우죠. 요 7단계에서도 보시면 내가 애들에게 요거를 시키고 싶다. 만약에 어떤 거냐면 요 문제였죠. 내가 요거는 안 만들었다고 해서 어색한 거 찾기 연습을 안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따로 출력해서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클래스 카드로 못 만드는 부분만 출력해서 애들에게 주죠. 근데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그 양이. 네. 예, 또 질문이 뭐가 있었나요? 네, 그 본문 변형해서 네. 출제하는 중학교도 워크북 7단계 다 시키냐는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시키는 유형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다르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학습을 제가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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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grammar 문법 형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지금 exam플에서는 워크북 기본적인 워크북은 이제 연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만드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저는 만들지 않고 이거는 그냥 출력으로 쓰고 있고요. 워크북하고 객관식만 만들고 있습니다. 워크북 소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만드는 유형은 거의 나머지는 다 비슷해서 큰 거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역시 이 워크북을 할 때도 보시면 이제 워크북은 보통 이제 각 교과서마다 2개의 문법 파트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패턴 1, 패턴 2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각각 패턴 즉 하나의 문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 1부터 해서 쭉 파트 2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요거를 그래서 만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안 만들고 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뭐 필요한 아이들만 뽑아서 특히 이제 이 문법적인 부분이 약한 애들은 요 부분만 뽑아서 아니면은 뭐 이 디지털 자료로 해서 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저는 안 시키고 파트 1부터 요 다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항상 하셔야 될 거는 답지 저장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입력에 가셔서 그다음에 주석에 가셔서 주석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요거에서 항상 잊지 말고 뒤에 .hwp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장해 놓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저장을 덮어 쓸 거냐 물어보니까 저는 덮어 쓸게요. 이미 이제 답은 다 넣었으니까. 자, 덮어 쓰고요. 자, 그래서 답지를 저장했으면 이번에는 조그만한 숫자들을 지워 보겠습니다. 편집의 조판부 지우기에 쭉 내려보시면 미주에 있습니다. 미주를 누르시고 지우기. 자, 그러면 다 지워졌습니다. 자, 지워졌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뭐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객관식 2가지 중에 고르는 거니까 객관식 빈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빈칸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드시는 거는 아까 이제 객관식 빈칸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서 제가 빨리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요 그래머를 만드실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어 말씀은 뭐냐면 한꺼번에 애들 요거 26개를 다 하는 거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10개를 한 번에 문제가 넘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이제 26개면 10개, 10개,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0개씩 조금 쉬운 거는 한 15개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10개 이내 정도로 한 문제를 만듭니다. 만드실 때 선택권은 한꺼번에 26개를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분할하기가 있으니까 분할하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어찌 됐든 이제 객관식 빈칸이니까 만들어 볼게요. 자, 세트 만들기, 드릴 세트.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객관식 빈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문항 일괄 입력 붙여넣기 쭉 붙여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문 역시 지시문 넣으시면 되겠죠. 지시문 적용하기 26개 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26 개수. 자, 그 다음에 적용. 자,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답안지도 역시 이번 다시 이제 열어야 되겠죠? 답안지 쭉 나오면 답안지에서 보시면은 26번까지 그 처음에 있는 건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부터죠. 26번까지 사에서 정답 일괄 입력 하고 붙여놓고 자동 입력. 거의 뭐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음 문제 계속 누르면 힘드니까 컨트롤하고 방향 아래쪽을 같이 누르면 다음 문제 누르는 거랑 같아진대요. 자, 그래서 누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건 가끔 보면은 정답이 두 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요거는 답을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넣으시고요. 쭉 넣으시고 개수가 많네요. 26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답지 보시면은 이렇게 정답이 두 개 들어간 거 있죠? 5번, 6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5번, 6번, 5번, 6번, 12, 11번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삭제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다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5번, 6번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들어졌으면 얘를 갖다가 여러 세트로 분리하기가 있어요. 복제 결합 분리해 보면 여러 세트로 분리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세트로 분리하기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열 문제씩 해가지고 분리해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나눠줍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얘네들이 이게 너무 많으면은 아이들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해줍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만드실 때 보면은 객관식 빈칸은 요거는 이제 둘 중에 뭐 제일 앞에 하나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객관식은 답을 복수 정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서 아까 이제 복수 정답이 있던 번호들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기에서 삭제해 주셔야죠. 이미 답은 들어갔으니까 삭제해 주셔도 돼요. 그 문제들만. 네. 그래서 객관식은 정답이 두 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싫으시면은 아예 처음에 만드실 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객관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객관식은 복수 정답이 되니까 그 대신에 이거를 다 이제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굳이 뭐 그 몇 개를 위해서 작업하느니 그렇게 이제 복수 정답 있는 것만 이제 삭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통까지 다 넣으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써야 되는 거 아이들이 글씨로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문장을 합쳐서 이런 건 이제 주관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관식 쭉 만드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만드시면 되냐면 밑줄 치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태 중에서 보시면은 밑줄치기는 선택을 하면 되겠죠. 밑줄에 해당하는 데를 선택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거를 틀린 부분 한 개 고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틀린 부분 한 개 고치기. 여러 개 고치기 아니에요. 여러 개 고치기는 동사 변화형이었고요. 틀린 부분 한 개 고치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이건 똑같죠. 다음 지시문은 그냥 뭐 밑줄 치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뭐 관계사절을
뭐라고 써 있었는지 모르겠다. 각 문장의 형용사절을 여기다가 밑줄 하시면 안 되고 선택하시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시문 적용.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 지정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형용사절은 선생님들이 이제 답지를 보시고 여기서 답지를 보시고 이제 골라 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일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직접 골라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줄만 치면 되니까 여기 밑에 이제 고쳐 쓰기에 답은 안 넣으셔도 돼요. 꼭 요 답을 여기에 안 넣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트 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요거에서 정답을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밑줄 대신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TF 올리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로 드릴 세트 만들기에서 바로 뭐 하시면 되냐면 객관식에 보시면은 TF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번호 선택을 하시면 번호 선택에 보시면은 TF가 있으니까 두 개 TF 여기 있네요. TF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쭉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뭐 TF 고르시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고 요것만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보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많으니까 제가 5문장만 만들어 볼게요. 5문장이든 몇 문장이든 이제 우선 밑에 있는 것만 골라주세요. 자, 골라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관식이었나 그래요. 주관식이었어요. 그럼 주관식을 누르시고 문항 일괄 입력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해주시고 공통지시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공통지시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자 지시문 적용 그 다음에 5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 보기하고 지시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 주세요. 자, 요거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지시문 함께 복사해 주세요. 첫 문제만 이렇게 요거 첫 1번 문제까지만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1번 문제까지. 자, 그런 다음에 1번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요 위에 칸 있죠. 여기는 지시문, 여기는 이제 뭐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요 지시문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위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위에다가 자 보세요.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보기만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기까지 같이 알아서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기의 밑줄까지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기를 깔끔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 저도 이제 해서 우선은 1번부터 원하는 문제까지 다 일괄 입력으로 그냥 문제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시문까지 해서 다 넣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 지시문부터 1번 문제까지만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와서 제일 1번 문제에다가 붙여넣기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복사해서 나머지에도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좀 길어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보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속 붙여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게 패턴이 생각보다 이 문법 워크북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이 패턴을 이제 생각해 보셔서 맞춰 보시다 보면은 적합한 패턴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워크북 밑에 객관식이 있는데요. 객관식. 자, 객관식 보시면은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문제로 되어 있죠. 항상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아시다시피 정답을 저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시면 주석에 주석 저장하기, 그 다음에 끝에 HWP를 붙이기, 붙이고 저장하기, 있으면 덮어쓰고, 그 다음에 편집에 가셔서 조판부 지우기에서 미주 지우기, 미주 선택하시고 지우기. 자, 그러면 지워지고요. 자, 이번에는 뭐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1번부터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뭐 Shift 키 누른 다음에 하면은 잘 선택된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51문제, 53문제 객관식이면은 뭐 다 상관없어요. 끝까지. 오, 많은데요. 네. 오, 105문제가 넘네요. 이거 하나씩 하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요 끝까지 해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 복사를 하셨으면 이제 세트 만들기 드릴 세트 하시고요. 자, 객관식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다음. 자, 됐죠? 아까 보시면은 문항수가 총 보면 10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107이 밑에가 107이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2줄 이상의 빈줄로 문항 분리를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 보면은 빈줄이 하나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쭉 눌러주세요. 그런데 보면은 97개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페이지랑 페이지가 바뀌는 경우에 보면은 문장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쭉 보시면서 보통은 보면 한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 사이가 2칸이 비어 있거든요. 3칸도 상관은 없어요. 자, 3칸도 상관없는데 2칸 이상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사이가 2칸 이상 비어 있는지만 쭉 내리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문장 사이가 혹시 붙어 있지 않는지. 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빨라지니까 빠르게 슉 가다 보면은 딱 느낌이 딱 와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엔터 쳐서 2칸 이상 띄워주기. 이게 저게 페이지가 변하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하면서 여기도 있네요. 저는 금방 찾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찾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계속 있네요. 여기부터는. 쭉. 자, 그래서 두 문제 사이가 2칸 이상 띄어 있는지만 쭉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거 107개를 직접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는 정말 편하죠. 그죠? 한 방에 해서 107개 들어간다면 문제 107개 생기면 정말 빠르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너무 황송해요. 자, 그래서 쭉 보면서 여기도 하나 있네요. 쭉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도 103개네. 제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급했나 봐요. 여기도 붙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선은 됐다고 할게요. 103개를 쭉 해서 누르시고 번호 선택지는 동그라미 1, 2, 3번이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100개가 넘으니까 한참 걸리네요. 네. 네. 제가 노트북으로 해서 그런가? 한참 걸리네요. 네.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요? 안 만들어지네. 이런. 다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멈추니까 제가 이번에는 조금만 우선은 넣어 볼게요. 참.
제가 이게 노트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열 문제만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10문제만. 어찌 됐든 말씀드린 대로 다음 누르시고 2줄 이상으로 문항 분리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10문제 맞는지 보시고 각 문장 사이가 2칸 이상으로 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만들어졌죠? 네, 그럼 알아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되냐면 특히 제가 요거 이제 객관식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자 1번부터인데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만 우선은 만들었으니까 10번까지만 선택할 건데 보시면은 정답에 보시면 여기는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설이 요 콜론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요. 해설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일괄로. 그래서 정답 일괄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여기 빨간색 보면 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콜론 뒤에 해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면은 정답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해설은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 해설 잘 들어갔구나 하시면 돼요. 하고 정답 입력하기. 자 보시면 정답 1, 2, 3번이라서 1, 2, 3번 골라져 있고 밑에 지금 요 해설은 목적격 관계되면 해설은 요 아래 해설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고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설로 애들 이제 틀리면은 해설이 이제 나오도록 해놓으면 이 해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손댈 게 없으니까 질문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정말 이제 편하게 아이들에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설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까지 되고요. 주관식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고 저는 이건 그냥 출력해서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뭐 그러기도 하고 주관식은 애들이 손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 형성평가가 있는데요. 요 3개가 있는데 요것도 저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이 요거는 이제 만드는 법이 아까처럼 객관식 만들듯이 쭉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요 형성평가 만드실 분들은 만드실 때 요거 때문에 불편하셔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쭉 복사하시면 요 단어와 뜻 연결하기도 같이 복사가 돼요. 요거 만드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와 뜻 연결하기가 끼어들었죠? 그래서 일괄 입력을 할 때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없애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열심히 연구해서 처음에는 이것도 저도 다 지웠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한 개씩만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씩 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지우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편집해서 지우실 때 조판부 지우기 그다음에 미주는 무조건 지워야 되겠죠. 미주는 지우는데 미주만 지우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글 상자라는 게 있어요. 기억에. 그래서 글 상자도 지우니까 저것들이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모를 때는 하나씩 복사했어요. 몰라서. 자, 그런데 글 상자를 같이 지우면 얘네들이 지워집니다. 글 상자예요. 이거. 대신에 요런 것도 같이 지워지거든요. 요런 거. 뭐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글 상자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런 다음에는 뭐 만약에 이거를 하나씩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일괄하기가 힘드시다. 자꾸 저기 가지? 이렇게 나가기, 닫기. 만약에 일괄로 하기가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요거 조그맣게 해놓고 나서 요거를 하나씩 넣으셔도 돼요. 굳이 뭐 반드시 일괄 입력 아니면 나는 죽어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하나씩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릴 세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연결하는 거는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우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거는 문제로 만들 수가 없겠죠. 추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씩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통째로 복사를 한 다음에 넣으실 때는 여기 부분에 얘 단어들을 지우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들어가요. 또 더하기, 그다음에 다음 거 이렇게. 그래서 복사하기. 요거 지우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넣으면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바뀌었죠? 지시문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쭉 만드신 다음에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없는 자료가 있으면은 거기는 그냥 더하기 눌러서 빈칸을 만들어 놔요. 왜냐면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 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7번까지 만들었으면 여기 7번까지는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답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제가 답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요거를 만약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답을 복사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하나씩 넣었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 하나씩 넣고 답지 같은 경우에는 정답 일괄 입력을 이용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자, 넣고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이제 다 끝까지 정답을 일괄 입력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번을 내가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쓰는 문제라서 그냥 빈칸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만 여기 삭제를 이용해서 딱 삭제를 나중에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정답을 일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내가 안 쓰는 문제인 경우에 빈칸으로 그냥 빈 문제로 하나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1번부터 번호가 맞겠죠. 정답하고. 역시 이것도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하면서 배운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려운 부분 없이 선생님들이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다가 안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클래스 카드에 그 카페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빼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빼버려요. 굳이 하나씩 다 이거 내가 돈 주고 다운받은 거니까 일일이 하나씩 반드시 넣고 말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빼고 선생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넣고 싶은 문제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세트는 간단하게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뭐 이번에는 애들이 본 거는 없어서 예전에 만든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화윤중 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건 옛날에 만든 건데 자, 그래서 아이들 학습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잘못 만든 건데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마다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만드실 때는 이거를 그 동아윤중 이런 식으로 출판사 이름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그 문법의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출판사에서 분사구문이 나올 때 얘를 그대로 쓸 수 있고 B 출판사에서 분사구문 나올 때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폴더를 만들 때 얘네들을 처음에는 이거를 동아윤중 문법 1 이렇게 만들었다가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라는 곳에 아예 내신이라는 파트로 이렇게 이제 아예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넣는 방법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는 지금 다시 바꾸는 중이에요. 목록을.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내신이 이렇게 있으면 내신에 이런 애들이 이제 문법 이렇게 쭉 풀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이거는 이제 형성평가만 있네요. 어디 보자. 저학년으로 가면 있겠다. 잠깐만요. 저학년으로 가면 어디 가면 있을까? 여기에 폴더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신 폴더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단어가 영한, 영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형 있고요.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영한, 영영,
그다음에 문장 이제 대화형, 그다음에 본문, 그다음에 본문 다음에는 이제 워크북, 여기부터 워크북이라고 된 거는 이제 아까 그 본문 7단계 있죠? 그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릴 문제가 쭉 있고요. 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에 대한, 내용 지문에 대한 형성평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내용 형성평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법이라고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거 바꿔가지고, 문법은 문법 타이틀로 따로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법을 강의를 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애들은 당연히 아주 깔끔하게 까먹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거로 문법을 시키니까 처음에 요 문법을 우르르 다 틀리더라고요. 요 example 있는 문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가 연습이 없으면 이걸 우르르 처음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반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중2 내신이 있으면 그 밑에 중2 내신 G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같은 출판사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내신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법을 이렇게 클래스카드 그래머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개념 문제, 연습 문제 다 넣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 학년이나 실력 반 따라서 이걸 좀 이제 뺄 건 좀 빼서 여기서 애들이 이제 클래스카드 그래머를 1차적으로 그래머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이그젠플에 있는 문법을 하도록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애들이 틀리는 초반에 왕창 틀리는 단점이 없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은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얘네들 하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수업 시간에는 저는 이제 강의는 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이제 제 자리에 앉아 있고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문제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학생이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틀린 문제만 저희는 이제 그 올리는 곳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리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로 올린 다음에 애들이 그거를 올리면은 저는 이제 첨삭지도만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제 역시 유료 제가 쓰던 유료 사이트라서 이거를 뭐 굳이 선생님들이 쓰실 필요는 없고 뭐 기존에 쓰시는 뭐 카카오톡이나 뭐나 애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어, 곳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은 그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이게 판서가 바로 가능해서 저는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은 이제 내신은 다 지웠나 보다. 내신 폴더가 따로 저는 이제 내신이라는 곳이 있어서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학생들이 올리면은 틀린 것만 학생들은 올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첨삭지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첨삭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작 방법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제 오늘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거의 1시간 반 내내 아주 꼼짝도 않고 우리 원장님들 봐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 원장님 천재 같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 진짜 그 이종 원장님도 거의 무슨 신 내린 듯 쉼없이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지금 그동안 봤던 세미나 중에서 원래 워낙 잘 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그동안 봤던 세미나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딱 그 Q&A 딱 2개만 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세라 원장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한 번 수업에 몇 시간 걸리며, 예, 그 드릴 세트 푸는 시간 얼마나 걸리냐. 그다음에 자판이 느린 애들 경우 어떡하냐. 뭐 영작 주관식 같은 건 시키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시간씩 한 달 하니까 한 4회에서 6회 정도면은 아이들이 보통 다 푸는 것 같고요. 한 이제 2과를 푸는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부족하면 아이들은 이제 과제로 내주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판이 느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면은 신입보다는 이제 신입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자판이 그 정도까지 느린 애들은 없기 때문에 뭐 그 자판이 느려서 문제된 적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를 한 달 전에 하시는 거죠? 4주 전에. 네네. 보통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아, 시작합니다. 예. 대부분 원장님들 보통 한 달 전에 시작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신 대비 한 달 전에 4회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정재학 원장님 요즘 세미나 엄청 많이 들으셨는데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그 틀린 문제 캡처해서 올리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제 쇼비라고 프로그램을 쓰는데, 사실 네. 이거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뭐 쇼비라고 SHOWBI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통은 그냥 그 카카오톡이나 그런 거를 텔레그램 같은 걸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유료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제가 서양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국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어 제가 이제 좀 선뜻 뭐 권해드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네. 컴퓨터로만 해서 눈 아프다고 안 하냐고 물어보신대. 네? 애들이 잘 못. 컴퓨터만 해서 컴퓨터로만 문제풀이를 해서 눈 아프다고 안 하냐. 네네. 그래서 한 40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창밖을 보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제 잠시 이제 정신 수양을 시키고 있죠. 음. 그 문장이 길어서 뭐 특히 이제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뭐 읽는데도 힘들지 네네. 않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 그 스마트폰에서 네네. 수능 문제 스마트폰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스마트폰으로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 같은 익숙하다고 하는 경우는 측면이 있죠. 네. 아까 보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그젠플에서는 기출 문제도 제공하는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몇 개는 요거를 클래스 카드로 이제 드릴 세트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몇 개는 종이로 풀립니다. 또 마지막에 막판에 종이로 좀 풀리죠. 예. 네. 그다음에 지문이 많은 형성 평가 중에 지문이 많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종이로도 풀립니다. 굳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 디지털로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들 때는 저는 뭐 10개, 20 종류를 만들지만, 아이들 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반의 실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애가 느린 애가 있으면 걔는 좀 어려워하는 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 문법 중에서 한 5파트씩만 먼저 풀어봐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머지 안 푸는 걸 또 풀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뭐 못 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다 시켜야 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 양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네, 네. 네네. 저희 오늘 진짜 너무 세미나가 알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드릴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혹시 네네. 약간 이런 걸 예를 들면 일과를 공부하고 나서 각각의 약간 마지막 뭐 형성평가처럼 뭐 객관식 문제 몇 개 뽑고 중간식 문제 뭐 어순별 몇 개 뽑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험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기능이 혹시 되는지요? 저 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선생님들 그 세트 클래스 카드에 보면은 그 결합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개의 드릴 세트든 문장 세트를 합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개 원하시는 묶음을 다 합치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랜덤으로 몇 개를 뽑으시면 돼요. 또 내보내기 기능이 있거든요. 분리하기.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온 게 기출문제집이나 백발백중
뭐 내신 콘서트 이런 기출문제집 같은 걸 또 풀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셨어요? 엄청 빠르게 풀고 나서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할 때 타자가 좀 느리거나 해 가지고 뭐 그 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풀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반이나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좀 뭐 이제 섞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막 디지털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만 거의 100%를 하는데 저희야 이제 제 기본적인 다른 학습 스타일도 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을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적응돼서 그런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아이들 따라 좀 상황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아주 그 되게 이렇게 나이 질문이 왔는데요. 예. 그래서 네. 시험 점수 잘 나오냐 물어보시는데요. 네. 시험 점수는 아이들은 이제 종이로 푸는 거보다 못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인제 아이들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이제 이 드릴 세트를 유용하게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학원 이 시험 내신 준비를 할 때 선생님들이 100 점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이제 고민되시는 거는 뭐냐면 '여러 다른 출판사 애들이 섞여 있는 반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도 종이로 다 출력해서 줬어요. 이그젠플 다 뽑아 가지고 이만큼씩 한 2-3일 뭐야 프린터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해 가지고 막 이만큼 뽑아 가지고 주면은 어떤 애는 답지 잃어버리면은 또 답지 찾아야 되고 뭐 어떤 애는 안 가져왔어요. 어떤 애는 섞여서 어디 했는지 몰라요. 막 그랬는데 그리고 막 어떤 애 와 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답도 모르고 그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클래스 카드에서 아이가 틀린 거에 대한 정답 딱 보면은 정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들에게 편서해 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만 저에게 보내고 나면 그다음 거 푸는 거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저는 애들이 틀린 거 온 것만 첨삭해 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다시 이제 몰아서 선생님 첨삭해 준 거 보고 기존에 풀던 거에서 틀렸던 거 다시 이제 풀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애들이 이제 그 출판사가 3 개든 4 개든 저는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인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효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법 종류도 아까 전에 이제 나누셨던데 학년 구분도 하냐? 뭐 분사 중일, 분사 중이, 뭐 분사 중삼 이렇게 구분하시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저는 아예 제가 하고 있는 그 출판사의 문법 타이틀대로만 만들고 있고요. 우선은 뭐 그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 이제 제 이제 문법 교재를 할 때에도 당연히 그거를 활용해서도 쓰죠. 네. 뭐 분사 구문을 제가 문법책을 가지고 평상시에 강의를 하는데 인제 그럴 때는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요 분사 구문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풀려 보죠. 음, 네. 1학년 네네. 내신 드릴인데, 예. 네. 2-3 학년에 나오는 것도 시키네요. 아니요. 1 학년 애들한테 2-3 학년 걸 시킬 필요는 없겠죠, 문제를. 이 내신 네, 대비니까. 네네. 네네. 네. 이제 내신과 연계한 문법 학습은 클래스카드 그래머를 활용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애들 네. 이제 문법 연습시키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별로 필요한 각 레슨에 매칭되어 있는 문법 포인트들을 충분히 연습시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변형이라든가 서술형 대비를 하실 때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클카 그래머, 그러니까 이제 문법들 학습시키실 때는 클카 그래머랑 연계해서 학습시키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네.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처음에는 클카 그래머가 없을 때는 이 내신 그 이그젠표로만 만들어서 이제 딱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애들 다 모아 놓고 나서 "내신을 시작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Q&A가 잘 틀린 게 왕창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한 10 명이 쫙 줄 서고 있는 거예요. 10 문제, 20 문제씩 Q&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러지 않고 나중에 클카 그래머가 나오고 나서 애들한테 먼저 클카 그래머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그젠 그래머를 시키니까
한 번에 막 20개, 10개씩 틀려가지고 막 줄 서 있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처음에 클카 그래머 같은 걸 한번 돌리고 나서 제가 Q&A 이그잼플이든 뭐든 제가 만든 드릴 세트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막 애들이 몰리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문법 기초가 네네. 없이 1학년 들어오는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머 네. 시키시면 제 딸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공부를 1도 안 해요. 1도 안 하는데 그래머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시켜요. 예, 클카 그래머 5분, 10분 시키는데 확실히 눈에 띄게 늘어나요. 이게 거의 뭐냐면 어떤 조건 반사적으로 탁 이제 학습을 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뭐 네가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딸들한테도 그러니까 제 딸한테도 시키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클카 그래머 꼭 한번 연계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학년들 처음 들어가는데 기초 없는 1학년들 시키실 때는 제가 강추드려요. 강추. 예. 한 달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예. 오류요? 오류 거의 없는데. 네. 뭐 오류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뭐 그 컨텐츠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잡혔고요. 네. 네네네.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벌써 1년 작업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카드 그래머 무비 다 별도 결제인데요. 어쨌든 한 달 정도 무료로 써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로써 이제 중등 내신 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이 중등 내신 대비 세미나는 4월 달에 3월부터 4월 달에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진행이 됩니다. 2번 더 있으니까 오늘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또 들어주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클래스 카드 개인 커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변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등용 커리큘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클래스 무비를 포함해서 초등용 커리큘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3월 달에 진행되는 거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친구 원장님들하고 손에 손잡고 세미나